자, 29번부터 32번 지문 들어갑니다. 현대소설 지문이에요. 문학 영역, 제가 마찬가지로 반드시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가자고 했었죠.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자, 우선 29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문제 이해라는 단어가 있으면 뭘 물어보는 거다? 내용 일치, 불일치.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 소설 지문을 읽을 때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 인물도 많고 사건도 물론 많고 여기에 드러나는 태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긴 지문을 한 번에 다 읽고 이런 일치불일치 문제를 풀면 헷갈려요. 근거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풀면 좋겠냐? 보통 소설 지문은 중략을 기준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눠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략의 기능은 보통 어떤 사건의 전환이라던가 인물의 전환이라던가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일치불일치 문제를 풀 때는 내용이 바뀌기 전과 후, 즉 다시 말하면 중략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따 어떻게 푸는지 저랑 자세히 같이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30번 문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 이해는 당연히 일치불일치. 그런데 고맙게도 조건을 줬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푼다? 바로바로 읽자마자 선지 체크한다. 자, 그 다음 31번 문제 A에 대한 이해, 적절한 거. 이해 또 나왔다. 일치불일치. 근데 또 고맙다. 왜? 조건을 줘서. 그럼 이거도 A 읽고 바로 체크. 그 다음 32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 제가 문학 영역에서 문제 감상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내용 일치불일치. 이해랑 똑같다. 내용 일치불일치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리고 제가 방금 현대시 지문에서 말했어요. 문학 영역에 보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 보기를 읽어야 할 보기와 읽지 말아야 할 보기로 구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있는 보기는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쵸? 읽어야 해요. 왜? 이 작품은 수몰 예정지에 사는 수몰민들의 모습을 통해 그러면 이 수몰 예정지에 사는 수몰민들의 모습, 이거는 이 작품 지문으로 구성된 이 작품에만 해당하는 특정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읽어줘야 돼요. 읽어주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이게 출제자가 의도한 기준이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이 작품은 수몰 예정지인 수몰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개발난민이 겪는 현실을 보여준다. 선생님, 저는 수몰이 뭔지 몰라요. 괜찮아요. 왜? 우리 쭉쭉 갈 수 있잖아. 수몰민들, 뭐래요? 개발난민들이래요. 그럼 뭐겠어요? 수몰 예정지는 개발 예정지 정도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개발이 돼.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 수몰민들을 난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이해했지요? 그래서 수몰 예정지인 마을에 생계 유지 문제로 주민들 사이의 갈등. 이 난민들이 겪는 첫 번째 문제가 뭐다? 생계 유지 문제. 생계 유지 문제라는 건 말 그대로 나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 없는가. 즉 다시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갈등이 일어나. 그리고 또 보상금으로 인해 가족 공동체 붕괴. 보통 개발할 때 그 원래 터전에 있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로금의 의미로 약간 보상금을 나눠주죠. 이 돈을 나눠줘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가족들이 저 돈 내가 한번 가져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돈 욕심.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 가족에서 일어나. 그럼 가족들 사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 붕괴.
또 빈집이 늘어난 마을에 왜 개발되니까 다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주민들의 눈을 피해 들어온 외지인도 있었고 아직 떠나지 못한 주민들도 있고 그럼 당연히 야 너 왜 와 우리 마을에 야 여기 나왔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편 스물 예정지에 유랑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끼리 연대라는 건 뭐예요? 똘똘 뭉쳐요. 왜 하나보단 둘이 낫잖아. 그쵸? 연대를 통해서 서로 돕는 따뜻한 모습도 있고 그럼 이 작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사건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이런 각각의 특징들을 드러내준 인물이 누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해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지문 분석 들어갈게요. 분석할 때 뭘 찾아야 돼요? 가장 먼저 주어 찾아야 돼요. 왜? 인물이잖아. 그쵸?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야기를 끌어가는 인물이에요. 자, 지금 그 자식들은 주어 누구다? 그 자식들. 그 자식들은 저희들이 나고 자란 저희들의 태자리인 집이 수몰이 되건 말건 관심이 없다. 자, 인물을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 그 인물에 뭘 찾아야 돼? 당연히 행동을 찾아야 돼. 자, 행동은 주로 어디 나타나요? 서술어에 나타나요. 그 자식들 지금 뭐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궁금한 거 없어요? 뭐에 관심이 없지? 그쵸? 그럼 그 뭐에 관심이 없는지 대상 찾아요. 뭐 집이 수몰되건 말건. 그 자식들은 내 집이 없어지든 말든 무관심하구나 라는 거예요. 수물 보상금을 나눠 가진 뒤에는 제 어미가 어찌 살든 내려보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 자식들이 뭐 때문에 수물 보상금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자, 여기 보상금이란 단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보기에서 봤던 단어랑 반드시 연관시켜야 돼요. 어떤 거 생각나요? 보상금으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됐다라는 거. 그러면 이 자식들은 지금 보기에서 말해준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가족 공동체 붕괴를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그래서 수물 보상금을 나눠 가진 뒤 제 어미가 어찌 살든 내려보지 않아요. 여긴 밑줄 안 쳐요. 왜? 관심이 없는 거랑 쌤 같은 말. 관심이 없으니까 안 오지. 그쵸? 이제 물이 들어차면 덕님은 새로운 주어 나왔어요. 인물. 덕님은 상황. 뭐예요? 가요. 어디로? 막내딸년 집으로 가기로 되어 있어요. 딸, 자식이네. 그쵸? 이 자식 집에 가는 게 덕님이래. 그럼 덕님이는 누구겠어요? 엄마예요. 그쵸? 여기 제어미 나오는 이 엄마가 바로 덕님이에요. 그래서 덕님이는 이런 상황인데 시부모와 영감탐소를 지척에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대. 그럼 이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나 태도 나오면 무조건 밑줄. 이런 상황에서 덕님의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왜? 이런 시부모 영감탐소를 지척에 두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내 가족을 어쨌거나 죽었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을 내가 두고 가는 게 어때? 너무 슬퍼. 누구랑 대조돼요? 이 자식들과 대조돼요. 자식들은 이 집을 통해서 내가 도막 꿀꺽하면 상관없어. 근데 덕님한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조되는 인물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대조가 바로 뭐예요? 갈등이에요. 그러나 그 심정을 누가 알겠어? 이 심정 뭐 슬픈 심정. 평생 살면서 영감이 죽을 때 빼곤 이렇게 애통해 본 적이 없어. 그 말은 뭐야? 나 살면서 중에 겁나 제일 슬퍼. 같은 말. 설이 가까우건만 어느 자식이 내려오는 기별도 없어. 관심 없어서 안 내려와. 같은 말. 혼자서 설을 세워야 하나? 아니면 오라는 소리는 없어도 어느 자식 집으로 새러 가야 하나? 80 누구가 그저 거추장스러워. 어때 그러면 슬퍼. 같은 말. 이해했죠? 약간 독서지문이랑 비슷하죠? 그쵸? 같은 말의 반복.
자, 우리 그 다음 A 잘 읽어야 돼요. 왜? 우리 문제 나왔잖아. 이거 읽자마자 풀어요. 자, 그럼 생전에 사람 기척도 없던 집에 오늘은 무슨 방송국에서 촬영을 왔었다. 자, 상황 나와 있어요. 인물, 주어는 없지만 새로운 상황이 제시됐어요. 새로운 상황은 밑줄 쳐야 돼요. 왜? 사건이니까. 자, 새로운 사건 뭐예요? 무슨 방송국에서 촬영을 왔어. 그럼 여러분 뭐 궁금해? 무슨 촬영? 그쵸? 그럼 찾아. 무슨 촬영? 수몰민들이 마지막 설 준비하는 이 모습을 담은 촬영. 사진이 막히는 건 질색이지만 그쪽에서 하도 마지막 설 준비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댔어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인물의 대응이 뭐예요? 울음이 나버렸네. 울음이다라는 건 cry다. 너무너무 슬퍼. 지금 슬픈 게 누구였어요? 덕님이었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촬영의 대상은 덕님이고 덕님이 지금 여전히 어떻다? crying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나온 젊은 처자가 주어 새로운 인물 젊은 처자가 하는 말이 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시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울긴 우는데 그 눈물이 또로록은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보타 불어서 그러는 게 그러니까 눈물이 말라서 너무 많이 울었더니 이제 나올 눈물이 없어. 그래서 할머니 이제 금방 하신 말씀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래서 또 눈물이 보타 불었어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이 처자가 뭐해요? 깔깔대며 웃었어요. 이 할머니가 울음 터뜨리는 것 같은 상황이니까 밑줄 안 쳤고 이 울고 있는 할머니를 보면서 얘가 뭐 했어요? 깔깔대며 웃었어요. 뭐예요 너? 티세요? 이건 티도 아니야. 사이코야 사이코. 사이코패스야. 남이 울고 있는데 막 이렇게 웃어. 왜? 설 준비하는 흉내를 내려는데 솥에 넣고 끓일 것이 없어서 물이라도 붓고 불을 뗐더니 자 그럼 이 부분 보면 보기에서 봤던 부분 못 떠올라요. 내가 명절에 우리가 맛있는 건 많이 먹잖아. 음식 많이 해야 돼. 근데 얘네는 솥에 넣고 끓일 것이 없어요. 그럼 보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랑 연결할 수 있어요? 생계 문제. 그쵸? 그래서 불을 떼는 것이 무슨 구경거리라고 또 사진을 박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량 나왔죠? 제가 아까 중량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 먼저 중간 점검 한번 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A 문제도 한번 풀어줘야겠지요. 자 그럼 봅시다. 29번 먼저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 우리 아까 봤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일치불일치 우리 덕님이라는 사람 맞다. 그쵸?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 맞죠? 슬퍼하는 거 크라잉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얘 O 두사나이 우리 아직 못 봤고 7원이 아직 못 봤고 명우 아직 못 봤고 그럼 얘네는 keep 30번 아직 조건 안 나왔고 자 31번 우리 A 읽었으니까 얘도 봐야겠지요. 그쵸? 이해로 적절한 거. 자 덕님과 논쟁하는 방송국 사람의 모습. 논쟁이 뭐예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서로 열띤 토론 펼치는 거야. 근데 거기서는 없었고 덕님의 생활을 관찰하는 방송국 사람의 모습을 통해 실상을 폭로? 아니지 명절 지내는 건데 무슨 실상을 폭로해. 그 다음 덕님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고 촬영하는 방송국 사람 누구 떠올라요? 너 티세요? 사이코패스 떠오르죠? 누구였어? 처자 방송국 처자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남은 울고 있는데 지는 웃고 있어. 이게 뭐야? 고통에 무관심에 공감 능력 결여야. 이런 언론인의 면모를 그럼 드러내고 있는 게 맞지요. 4번 방송국 사람 이용해서 내 처지를 알려? 아니지 덕님이 지금 슬퍼 죽겠는데 무슨 그럴 겨를이 어디 있었어. 방송국 사람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는 덕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 덕님이가 찍는 건 좋으신데 저 출연료는 좀 두둑히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해했지요?
자, 그 다음 우리 중략 기준으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풀고 가기로 했으니까 체크하기로 했으니까 얘도 여기 감상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문항 봤던 것만 먼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1번 보면은 덕님의 자식들 우리 얘네 주어 봤었죠. 스몰보상금을 나눠 가진 후 제 어미가 어찌 살든 내려다보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뭐 가족 공동체 붕괴 우리 이거 지문 해설할 때 이미 얘기 나눴던 거예요. 친환이 아직 안 나왔고 사람들 아직 소나 개 이런 거 안 나왔고 질환이 안 나왔고 두사나이 안 나왔고 그럼 나머지는 킵. 그리고 이제 중략 이유를 우리가 읽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중략 부분 꼼꼼히 읽어줘야 돼요. 보통 이렇게 중략 나와 있으면 에이 뭐 중략 줄거리 요약한 건데 굳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읽어야 돼요. 왜? 내가 중략 기준 아까 내용이 보통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용이 왜 바뀌었는지 혹은 내용이 바뀌면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 사건들을 여기서 간략하게 제시해주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지 않으면 넘어와서 잉 갑자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드시 중략도 꼼꼼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주어 인물 누구예요? 만수는 뭐 했어요? 어디? 수몰 예정지에 얘도 살았어요. 그래서 월남전에 함께 참전했던 대석이를 불렀어요. 여기 살면서 친구 불렀네. 뚝방 동네에 살던 대석은 주어 바뀌었죠. 대석이는 뭐 만수의 말을 듣고 만수가 불렀고 그럼 얘는 말을 들었고 그쵸? 듣고 어린 아들 명호를 데리고 행동 만수를 찾아갔어. 그래서 세 사람 주어 바뀌었죠. 만수, 대석, 명호. 세 사람은 동네를 돌아다녀요. 그러면 우리 보기에서 봤던 단어 뭐랑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세요. 뭐예요? 그쵸? 이방인들, 그쵸? 그리고 유랑하는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자, 그럼 봅시다. 명호의 노랫가락 덕분인지 그날 밤새 달빛조차 그득했어요. 사건 아니죠. 그쵸? 어떤 인물이 주동하는 사건 아니니까 넘어가도 되고 그득한 달빛 아래 그들이 모은 고물들은 주어 그들이 뭐 했어요? 고물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광주의 고물상으로 반출될 거였어요. 고물들이 어디로 가요? 고물상으로 갈 거예요. 그럼 얘네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줄 알겠다. 뭐 했어? 고물 모았어. 왜? 고물상에 팔려고. 그래서 문짝을 떼어내느라 힘을 쓸 때는 문짝 그럼 왜 떼어내겠어요? 고물 모으려고.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 이 고물을 모을 때 이 상황에 대한 이 인물들의 태도, 심리적. 처음에는 얘네가 어땠어? 용기가 나지 않았어. 어쨌거나 남의 문짝 뜯는 거니까 뜯어도 되나? 어쨌거나 남의 건데 되나? 이렇게 됐던 건데 나중에는 우직근 소리에도 흥이 났어요. 왜? 얘 팔면 내가 뭐 버니까? 돈 버니까. 그쵸? 땀이 비오듯 쏟아졌어. 두 사나이가 그렇게 고물을 주워 담는 동안 두 사나이는 계속 뭐 했다? 두 사나이는 누구겠어요? 아직까지 시키진 않았겠지. 만수랑 대석이가 고물을 주워 담는 동안 남편 칠환이는 새로운 인물 나왔다. 칠환이라는 새로운 인물 나왔어. 없잖아 지금 위에. 칠환이는 뭐 했어요? 짐승 수집을 했어요. 한쪽에선 고물 수집, 한쪽에선 짐승 수집. 칠환이는 작년까지 경기도 광주에 가구 공장에 다녔어요. 칠환이 뭐 했어요? 사건 작년까지 가구 공장에서 일했어. 그곳에서 아내인 반지 만났고 두 사람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나 이럴 수 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조심해 오토바이 사고 당했어. 그래서 오토바이와 함께 전봇대에 부딪혀서 장애인이 됐어.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늘 칠환에게 교대로 왔어요. 왜? 행복이 뭐겠어? 나 결혼했거든. 나 러브러브 했어. 그런데 불행해. 뭐야? 사고 났어. 그래서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아내를 만나자마자 사고당했고 오토바이 사고 밑줄 쳤죠. 사고를 당하자 고향집이 스물지구가 됐어요. 아, 오토바이 사고 나서 장애인 다음에 또 일어난 사건이 뭐다? 집이 뭐가 됐어? 스물지구가 됐어요. 그럼 얘 갈 데도 없겠다. 그쵸? 그래서 보상금을 타가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집이라고 해봤자 이미 폐가가 된 지 오래인 집으로 내려와 보상금을 타서 보상금 어떻게 했어? 이 보상금을 병원비로 다 썼어요. 그럼 뭐야? 나 지금 땡전 한 푼도 없어. 그럼 얘가 왜 짐승 수집을 하고 다니는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남이 버리고 간 집에 제가 들어가 살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어? 누군가 버리고 간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어때? 보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생계 유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은 기름 보일러로 개조한 집이라 실안에는 기름 살 돈이 없어. 왜 병원비로 다 썼어? 같은 말.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요즘 마을 주변에는 떠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짐승들이 심심찮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상황이 뭐야? 떠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을 물막에 공사하는 인물들이 덜어는 키우기도 하고 덜어는 잡아먹기도 해요. 근데 칠환이는 얘네를 뭐 할 거야? 중심은 칠환이죠. 칠환이가 이 짐승들을 모아. 아까 수집한다라고 했으니까 수집을 도대체 뭐 하려고? 이걸 알아야 돼. 뭐 하려고?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고. 그러나 낮에는 어때? 용기가 없어. 그래서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 나가는 소나기는 이미 처분을 하고 떠난 뒤여서 당연하지. 소나개는 값이 잘 나가니까 얘네는 어떻게 내가 한 푼이라도 갖고 가야지. 그쵸? 그래서 뭐밖에 없어? 값이 안 나가는 고양이나 염소나 닭. 아, 그러면 친환이의 짐승 수집의 대상들은 주로 뭐다? 고양이, 염소, 닭이다. 그래서 친환이 어떻게 해요? 그 와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 와중에 제일 돈이 많이 나가는 뭘 잡고 싶어? 염소 잡으려고. 그쵸? 짐승 수집하고 있었는데 그때 상황 뭐예요?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어때? 나 밤에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몰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딱 소리가 들려. 아이씨, 너 들킨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어때? 당연히 어떻겠어요? 어떤 감정이겠어? 가슴이 철렁. 어이씨,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가 났으므로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 왜? 얘 짐승 수집하는 거 용기 없어서 밤에 몰래 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짐승을 잡았는데 만약에 이 주인이면 어떡해? 그쵸? 그래서 몸을 숨겼어. 그래서 뭐야? 몸 숨기고 행동 고개만 내밀어 바라봤어. 그랬더니 저쪽에서도 뭔가 불길했던지 누구? 두 명의 사나이가 우리 아까 위에서 봤죠? 두 명의 사나이 얘네가 뭐해? 얘네도 고개를 내밀어서 살피고 있었어요. 근데 작은 머리통이 하나 더 나와. 이 작은 머리통 우리 누군지 알겠다. 그 3명 몰려다니는 3명 중에 작은 머리통이 누구세? 애기 명우. 그쵸? 그래서 누구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요? 라고 해요. 이거 누가 말했어? 칠환이가 집주인이요? 라고 말했어요. 뭐야? 개뻥이야. 그쵸? 얘 집 없다고 했잖아. 남의 비워둔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제 입에서 집주인이란 말이 나왔는지 알 수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나도 모르게 왜 뻥가를 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생각건데 임기응변. 이 집주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였다? 임기응변이었다. 왜? 막다른 길을 접어든 인생에 있어서는 뭐다? 나의 최대의 무기다. 뻔뻔하게 사는 거. 그쵸? 그럼 우리 기억 읽었으니까 문제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기억과 관련된 문제 30번에 있었죠? 집주인이요 라고 했던 거 예상치 못한 상황 맞죠? 갑자기 우지끈 소리나 내가 숨어서 고개 내밀었더니 저쪽도 고개 세 개가 왔다 갔다 누구야? 라고 해서 집주인이야 이렇게 내가 뻔뻔하게 했던 거.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임기응변이란 단어 직접적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얘는 뭐다?
오. 오케이. 자, 그 다음. 가서 지문 분석 마저 합시다. 자, 7안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저쪽은 누구겠어? 7안이 반대편에 그 세 사람, 그쵸? 고개를 쑥 집어넣어 버렸어. 아마 왜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고개를 저쪽 어디서? 저쪽에서 고개를 쑥 집어넣었어. 왜? 대책모에. 집주인이래 어떡해. 우리도 사실은 지금 몰래 고물이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집주인?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대책을 모의할 만한 상황인 것이 저자들이 필시 그리 떳떳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대. 누가 하는 거겠어요? 칠환이가. 그쵸? 칠환이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쟤네 지금 뭔가 지들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갑자기 고개 숙이고 수덕수덕 하는구나. 그럼 뭐야? 쟤네도 나처럼 떳떳한 처지는 아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뭐 저자들이 필시 그리 떳떳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아닐 거다. 칠환이 조금 똑똑해. 그래서 재밌는 생각 하나를 했어. 누가 이 야심한 밤에 남의 빈집털이라고 있는 거야? 뭐해? 내가 여기 집주인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무 당당하게 지금. 그래 좋아. 내가 집주인을 한번 빙의해보겠어. 이거예요. 누가 이 야심한 밤에 남의 빈집털이라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다시 고개들이 그 세 명의 사나이들 연달아 쑥쑥 나왔어요. 그래서 뭐야? 근데 작은 머리통 누군지 알지? 명호는 겁이 많아. 나는 아직 좀 더 숨어 있을게. 이거예요. 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직원이요. 그럼 얘네들도 지금 뭐해? 뻥까지 얘네도 지금 고물 수집하고 있었는데 남의 집 막 털면서 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직원이요. 아까 칠환이가 나 집주인이요 라고 응기응변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칠환이 찔끔 뭐야? 난 쟤네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줄 알았던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 근데 우리 방금 니은 읽었으니까 문제는 먼저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니은이 뭐였어요? 질문 확인하세요. 니은이 뭐였어? 누가 이 야심한 밤에 남의 빈집을 털고 있는 거요? 라고 칠환이가 집주인 빙의해가지고 말했던 거. 상대방이 그 세 사람이 떳떳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닐 거다라는 확신으로. 그래서 내가 칠환이 약간 좀 똑똑한 것 같은데 눈치 있어? 그럼 이게 맞죠? 그쵸? 디귿은 뭐였어? 그 세 사람이 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직원이요. 얘네도 같이 뻥카. 그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까 뭐처럼 기억에서 응기응변했던 것처럼 자신의 정체 속이고 있는 게 맞죠? 그쵸? 자, 그러면 나머지 질문 분석 또 갑니다. 자, 걔네가 수자원공사 직원이라고 하니까 칠환이가 뭐라 그래요? 아직 집을 완전히 비우지도 않았는데 왜? 나 지금 집주인 빙의했잖아. 나 여기 있잖아. 그쵸? 철거를 하다니요. 그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것을 아시오 모르시오 라고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구사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때? 떨려. 내가 집주인 행세하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해. 그쵸? 왜? 배우 데뷔 무대잖아. 그쵸? 그러나 절대로 떨고 있는 표시를 내면 안 돼. 왜? 나 배우잖아. 그쵸? 걸리면 안 돼. 저쪽에서 응답이 돌아왔어. 응답의 내용이 뭐야? 여보시오. 집주인한 자가 어째 몸을 숨기는 거요? 라고 얘네도 뭐해? 지금 의심하는 거야. 그쵸? 야, 너 진짜 집주인이면 떳떳하게 나와봐. 그럼 칠환이가 여기서 이러다 내 연기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뭐야? 그럼 나도 묻자. 야, 니네야말로 고개만 내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서로 지금 뭐 하고 있어? 서로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진짜 정체에 대해서. 우리야 집주인 당신이 무서워서 이러는 것 아니야. 네 집주인이라며. 우리 지금 네 집 털다 걸렸는데 무섭지? 그쵸? 말 돼. 그렇다면 협상을 하십시다. 뭘 제안해? 협상을 제안했어. 왜? 서로 의심하니까 차라리 우리 그러면 협상하자. 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남의 재산에 손댔으니 손댄 물건값을 나에게 쳐주면 없던 일로 하리다. 뭐래? 손댄 물건값을 나에게 쳐주래. 그죠?
그랬더니 돈 얘기했더니 다시 머리들이 쏙 들어갔어. 그래서 기다렸어.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은 명호 빼고겠죠? 두 사나이가 뭐 앞에 나타났어. 안 되겠다. 협상하려면 만나! 이거야. 칠하는 그만 생포된 짐승같이 바들바들 떨면서 꼼짝도 못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이 두 사나이가 겁내지 마세요. 왜? 우리 얘네 연대할 거 알고 있잖아요. 보기에서 봤잖아요. 우리는 고물 장수들이요. 그럼 뭐하고 있어? 나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 그쵸? 너 뭐하는 애야? 칠한이 이제 솔직하게 대답해야지. 왜? 얘네가 자기들 패 깠잖아. 그쵸? 주민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요. 혹시 짐승들 본 적 있어요? 저 짐승 수집가. 그쵸? 그랬더니 사방에 고양이 새끼들이었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오케이. 내가 고양이들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잡아줄게 라고 해요. 칠한이 여기서 좀 웃겨. 그럼 이왕 도와주실 거면 염소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해? 짐승들에 대한 사냥이 시작됐어요. 근데 누가 맨 처음엔 칠한이만 하던 걸 두 사나이, 아니죠, 명호까지 세 사나이. 왜? 명호는 개신나. 왜? 내가 막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막 잡을 수 있으니까 신나는 놀이. 그래서 칠한이랑 이 세 사나이가 같이 힘을 합쳐서 뭘 한다? 연대를 한다라는 거. 이해했죠? 자, 그러면 남은 문제 마저 봅시다. 29번 보면은 두 사나이가 동네에서 뜯은 문짝은 뭐다? 고물상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우리 돈 번다고 아까 봤었고, 칠한이 원래 우리 어디서 일했죠? 가구 공장에서 일했어. 근데 사고를 당했다. 왜? 오토바이 작업 중 아니었죠. 그래서 얘가 X.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은 그래서 3번. 칠한이는 뭐 했다? 고향 집에 대한 보상금 받아서 병원비 다 사유. 그러니까 뭐야? 빈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짐승 수집하고 있는 거였죠. 명훈이 짐승들 쫓는 거 어때? 동참했어? 왜? 나도 개신나. 막 뛰어놀 수 있거든. 자, 그 다음 30번 남은 거 봅시다. 리을이 뭐였어요? 리을. 지문을 체크해요. 아직 집을 완전히 비우지도 않았는데 철거를 하다니요. 그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것을 아시오 모르시오. 칠원이가 연기자 빙의한 거, 집주인 빙의한 거. 자, 뭐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자신감을 얻어서 아니지, 철원이 앞에 보면은 걔네가 우리 수자원공사 직원인데요. 뭐야? 하지만 질 수 없지. 나도 연기 질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한 거잖아. 그래서 한 몇 번? 답은 4번. 자, 미음은 뭐였어요? 겁내지 마시오. 두 사나이가 말한 거죠. 우리는 고물장수들이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라고 했던 거. 떨고 있는 상대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으니까 답은 5.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31번 문제 아까 풀었고 32번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 봅니다. 자, 2번. 칠한이 남이 버리고 간 집에서 살았죠. 왜? 보상금 병원비로 다 써서 짐승들을 잡아다가 팔았죠. 그쵸? 삶의 기반을 잃었죠. 생계 문제 있어. 유랑 왜 떠돌아다녀? 남이 버린 집에 산다라는 건 내가 정착할 곳이 없다라는 거니까 비참한 현실 맞고요. 그 다음 사람들이 소나개를 처분하고 떠나 고양이와 염소와 닭들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마을의 모습을 통해 맞지요? 이걸 읽었어. 주민들이 떠나 빈집이 늘어난 수몰 예정지의 상황 맞지요? 사람들은 없어. 근데 짐승들만 남았어. 왜? 빈집들이니까. 그쵸? 그 다음 4번. 칠한이 뭐 두 사나이에게 손댄 물건값을 치르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과 근데 칠한이가 애초에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이에요? 아니지. 얘는 이미 보상금 받았어. 그쵸? 여기 얘가 그러면 손댄 물건값을 내놓으시오. 이거는 뭐야? 쫄았는데 쫄은 거 티 안 내려고 집주인적 당당하게 말하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몇 번? 답은 4번.
자, 5번. 두 사나이가 칠한의 이야기를 듣고 경계를 풀고, 사실은 제가 집이 없어서 그 짐승 자비합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서 같이 짐승들 잡아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미 분석했죠? 연대하는 거. 그래서 5. 자, 답은 몇 번? 4번. 여기서 그러면 다음 지문 이제 넘어갈게요.